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시 이제 또 병원에 다녀왔어요. 지금 상태는 이제 공황 증상도 없고요. 그리고 별다른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병원 갔을 때 이번에 전에 있었던 그 의문이 있었잖아요. 혹시 내가 약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나? 하는 생각에 그 부분에 이제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잖아요. 자다가 이제 사이렌 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엄청 크게 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병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이제 녹음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니 울리지 않았었다. 혹시 제가 이런 헛것을 듣는 거 보니 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겁을 먹고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여쭤보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다가 듣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거는 병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제가 먹는 약에는 각성을 하는 그런 약이 아니라서 보통 각성을 시키면서 이렇게 청력으로 영향을 주는 약이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분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제 부작용이 그쪽으로 사례가 되는 그런 약이 아니라서 별 문제가 되진 않고, 그리고 왜 헛것을 잘못 듣는 경우, 이게 병적인 경우에는 대화 도중에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제 제가 더 놀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니다라는 거, 자다가 이제 듣는 거는 일반적으로 왜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이제 잘못 듣는 경우, 아직 꿈의 세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기가 잘 종결이 됐어요. 그간에 2주 동안 약을 잘 복용을 했고, 그 안에 이제 별다른 증상이 없었냐 해서 별다른 증상도 없었고, 시장을 가서도 사람이 있어도 뭐 그렇다고 해서 숨이 차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멀쩡했다.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오다가 걷다가 힘들거나 뭐 이런 건 있기는 해요. 공황이 없는 거는 아닌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앞으로 혼자서도 좀 다녀보고 할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지금 상태를 너무 자만하지는 말고 이제 여기에서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 약을 빨리 줄이려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유지가 되는 안전선까지 갔을 때 그때부터 약을 줄이도록 해보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약을 당장 뭐 줄이거나 그럴 생각은 없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건강이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저는 약이 혹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거에 대한 상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로 지금 먹는 약을 계속 유지를 먹어도 되는지, 만약에 내가 이 약이 영향을 끼치면 잠깐 약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결론적으로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약은 계속 먹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공황 상태도 되게 좋아졌고, 제가 이제부터는 시도할 거는 인지 치료 행동, 이제 행동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웬만하면 이제 낮 시간을 이용해서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졸음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이상하게 자고 일어나면 이게 거의 저녁쯤 돼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기는 한데, 시도는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의지와는 좀 상관이 없이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 내원을 했고 피검사도 받았고 원인이 뭔지도 이제 다 알게 됐는데,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로 이런 증상이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공황 때문에 밖에 못 나갈 정도는 지금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왜냐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일부러 사람 많은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원을 해봤거든요. 이제 시장길 일부러 사람 많은 데를 가보기도 했고 좀 좁은 길로도 가보기도 했고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별다르게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안의 요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황 발작을 유발시키는 가장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확실치는 모르겠지만 저는 치료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제가 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래됐고 오래 박혀있는 부분이 사고 당시에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져가지고 안 되나 봐요. 그게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치료가 되는 것 같은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저는 오래된 상태고 약을 너무 늦게 치료가 시작된 거라서 쉽게 고쳐지지가 않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치료가 안 되겠구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접고 들어가야겠다. 이거를 치료하려고 고치려고 내가 애를 먹으면 그럴수록 내가 더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공황장애가 나아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정상화처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좋아졌고, 일단 약은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은 계속 유지해서 먹는 한에서 활동은 해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의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약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공황이 없어지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 약간 희망을 거는 거는 1년 이내로는 약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약은 끊지 않고 꾸준히 잘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약을 중단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차차 천천히 이렇게 줄여나가야 나중에 약을 안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했고요.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게 언제든 재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차피 다시 좋아지니까 약을 또 복용을 하면서 내 마인드를 꾸려나가면서 유지를 자꾸 시켜주려고, 안정화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제가 공황장애 극복기는 여기서 마무리 져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제가 이제 이사 오고 정말 힘들었을 때는 그 이사 오기 전 때 몇 번 이렇게 쓰러지고, 이사 오고 나서가 제일 힘들었죠. 제일 많이 쓰러지고, 제일 많이 막 이상한 증상들이 막 복합적으로 오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에 대한 그런 그 업로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이 좋아진 게 유지가 되는지까지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약을 중간에 끊었을 때 어떤 증상이 오는지도 업로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청각에 대한 뭐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아니라 꿈이 아직 깨지 않아서 일어나면서 그 꿈으로 인한 그 소리였다라는 것까지 알게 됐고요. 부작용을 일으킬 만한 그런 원인이 되는 약이 아니었어요. 제가 먹는 약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상담 같아요. 상담.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선생님께 그간에 있었던 일이 다 기억이 안 난다면 뭔 일이 특별하게 있었다면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저는 웬만해서는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거를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담하기 전에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자마자 앉기도 전에 이제 저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께 약을 타고 다시 내원하는 데까지 내가 있었던 일을 총 정리를 잘 해서 나에 대해서 다 아시게끔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계속 내원을 할 거지만 도중에 여러분들이 뭐 우울증이 됐든 어떤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가 됐든 아니면 저처럼 공황장애가 됐든 무슨 원인이 됐든 간에 상담을 이루는 거를 미루시거나 아니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혼자서 생각하시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어쨌든 정신적인 부분도 마음의 어떤 감기처럼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묵혀두고 오래 끙끙 앓으면은 마음의 병이 곪아서 더 이제 안 좋아질 수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그런 악화 증상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서스름 없이 병원 내원을 하시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댓글을 쓰신 분 중에 앞으로 다신 그 한 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정신적인 이유로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황장애는요, 말 그대로 공황 증상을 가지고 있는 공황 발작을 일으켜서 그것이 불편해서 병원 내원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고요. 공황 장애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병원을 내원하고 계세요. 근데 정신질환을 가진 게 뭔 자랑이라고 이렇게 유튜브까지 올리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댓글은 지웠는데요. 잘 들으세요. 본인도 그렇게 쓰신 그 본인도요. 정신적으로 정상은 아니세요. 왜냐면 남한테 상처를 줄 정도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고요. 그런 글을 쓰셔서 왜 그 상처를 가지신 분들한테 공감을 유도를 해서 이제 치료를 우리 잘 받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유튜브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덱한테 가서 직접 말씀을 드리거나 듣기 싫어 죽겠는데 붙잡아서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제 유튜브고 제 유튜브에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분들한테 메시지를 남긴 건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유튜브로 올리냐라고 하신 것 자체가 본인이 오셔서 직접 유튜브로 보신 거잖아요. 정확한 내용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서두만 어떻게 몇 번을 본 건지 아니면은 뭐 넘겨짚고 그냥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너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글을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치료를 하시고 본인이나 정신적으로 잘 가듬으셔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신과를 내원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서 정말 마음의 병이 생겨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정신병원이나 다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사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정신병원에 진짜 가야 되시는 분들은요, 안 가세요. 본인이 악하고 본인이 못돼 먹었고 본인이 남한테 상처 주는 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본인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상처를 준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병원 내원을 절대 하실 생각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병원에 내원을 한다고? 정신병원에? 그 정신병원에 내가 왜 내원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차라리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나는 왜 그럴까? 나부터 먼저 이유를 알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자신에 대해서, 남이 아닌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내원을 해서 일단 나에 대해서 정화를 먼저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악플을 다루셔서 상처를 굳이 주려고 댓글까지 그렇게 힘들게 적으셨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악함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도 폭력이에요. 좋은 말씀을 하시고 좋은 생각을 가지셔서 좋은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른이시라면 나이를 헛것으로 드신 게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어른이라면 그렇게 쓸데없는 글은 남기지 않죠. 그렇게 상처를 쓰잘데기 없이 남발하진 않죠. 저는 댓글을 보고 굳이 댓글을 달지 않았어요. 댓글을 달 가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영상으로 남기는 거는 이분이 오셔서 만약에 또 보시면 차라리 제가 말로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은 차라리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도 저도 이게,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으면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타자기로 뭐 써가지고 키보드를 쳐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 별 가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글을 쓴다고 해서 뭐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얘기를 한다고 뭐 본인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닐 거잖아요. 근데 본인 고집대로 야 정신병자가 또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걸 저 분명히 알거든요. 남이 얘기하는 거를 고깝게 듣고 가짜게 듣고 그러신 분이라면은 일단 본인 정신머리부터 다 뜯어 고치세요. 정상이 제가 아니라 본인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라는 그 기준은요, 일단 나를 아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아시는 게 그게 정상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공황장애에 대한 이제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칠 거고요. 그 댓글을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은 되게 선을 많이 넘으셔서, 제가 선 지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선을 너무 많이 넘으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겼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런 영상을 왜 남기셨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분 보라고 제가 영상을 남기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요. 양해 바라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서로가 좋은 게 좋잖아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고, 그리고 학생일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라면 좀 생각 좀 가다듬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아닌가 판단하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굳이 댓글을 닫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의견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견이든 저 의견이든 제가 교훈을 삼을 내용이라면 전 너무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소통의 창구는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할 때에도 악플 다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의외적으로 악플 다는 사람이 제가 방송할 때도 악플을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셨던 분들이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잘못한 거를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시고 오히려 그분들이 나중에 더 착하게 구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장난스레, 너무 하찮게 사람을 판단하에 그렇게 글을 이렇게 너무 감정을 싫지 않고 너무 이게 그냥 글이라는 단순함으로 막 끄적이는 그런 짓은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생각을 하고 글을 씁시다. 아셨죠? 자, 이제 저는 어쨌든 컨텐츠 중에 공황장애 컨텐츠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컨텐츠가 이제 다른 걸로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할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업로드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분야로 또 이제 어떤 시도를 할지는 여러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이나 뭐 고민 상담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따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글을 좀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메일도 괜찮아요. 이메일로 제 이메일 이제 밑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이메일로 저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고민에 대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남기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심리상담사 그쪽 분야로 일도 해왔기 때문에 심리상담사 제가 1, 2급 자격증이 있거든요. 혹시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다라면 그쪽으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상담이 일단은 영상으로 남기는 게 좀 불편하시다 하면은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좀 더 빨리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공황장애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아프지 말고 우리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